오직 부를 얻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생각과 특정한 행동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특정한 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북들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버니 극찬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1910년 월러스 와틀즈에 의해 출간된 부를 얻는 과학입니다. 국내에는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를 끌어당기는 논리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부를 얻는 데는 과학이 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과학이 있다. 이는 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과학이다. 부를 얻는 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학 공식을 적용하듯 확실하게 부자가 된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이다. 그 방식은 우연히 따랐든 의도적으로 실천했든 간에 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은 반드시 부를 얻게 된다. 반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재능이 있어도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같은 원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 특정한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자가 된다. 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환경이 결정적이라면 어떤 지역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지역, 같은 직업 안에서도 부자와 빈자는 나란히 존재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부는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큰 재능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평균적인 능력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부를 얻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절약이나 검소함 때문이 아니다. 지독하게 아끼며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부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같은 업종에서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거나 파산하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부가 특정한 방식의 결과이고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 법칙이라면 누구든지 그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일은 운이나 재능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특별해서 소수의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재능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 또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물론 사막 한가운데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당신이 사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사는 주에서 누군가가 부를 이뤘다면 그 가능성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직업이나 업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분야, 모든 직업에서 부자는 나올 수 있다. 바로 옆집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고 성향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또한 잘 발달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달린 일이 아니다. 오직 특정한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고 당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한다. 자본을 얻는 것도 부를 이루는 과정의 일부이며 그것은 특정한 방식의 실천에 따라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다. 당신이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아무런 친구도 인맥도 자원도 없다 하더라도 이 방식을 실천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원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을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일로 옮길 수 있고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더 나은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위치,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성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2장. 부를 얻는 과학의 첫 번째 원리. 형체 없는 근원 물질로부터 실제의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하는 물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그 물질 안에 어떤 형상을 떠올리면 곧 그것은 실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원 물질은 자신이 품은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이 근원 물질 속의 생각이 눈앞에 드러난 결과이다. 형태 없는 이 물질이 어떤 형상을 떠올리면 그 형상을 취하고 움직임을 생각하면 실제로 움직인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창조는 이미 정해진 운동의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 참나무를 상상한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한 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힘들을 움직이며 이미 존재하는 성장의 흐름을 따라 실제 나무로 나타나게 된다. 근원 물질 안에 형상을 담은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형상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대개는 이미 존재하는 성장과 작용의 법칙을 따라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구조의 집을 뚜렷하게 상상하고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깊이 새긴다 해보자. 그 집이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업과 거래의 흐름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은 실제로 지어지게 된다. 만약 그러한 흐름이 없다면 그 집은 유기적, 무기적인 느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원 물질로부터 직접 창조될 수도 있다. 형태에 대한 생각이 근원 물질에 깊이 새겨지면 그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중심이며 스스로 생각을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해야 한다. 생각 없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한다.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려 한다. 우선 세 가지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의 형태 없는 근원 물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다양한 원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에서 보이는 수많은 형태도 결국은 같은 재료로 구성된 다양한 모습일 뿐이다. 둘째, 이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이 곧 형상을 만들어낸다. 즉, 생각은 생각하는 물질 속에서 실제 형태를 만들어낸다. 셋째, 인간은 독창적인 사고가 가능한 생각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이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가 생각한 것은 실제로 형상화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하는 물질에서 비롯되며 그 물질은 우주의 모든 빈 공간을 관통하고 스며들고 채우고 있다. 이 물질 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곧 그 형상의 현실화를 이끌어낸다. 인간은 마음속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으며 그 생각을 형태 없는 물질에 새겨넣음으로써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논리적으로도 실제 경험으로도 그것은 증명할 수 있다. 형태와 생각의 현상을 거슬러 추론하면 결국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는 직접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나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을 생각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요구하는 일이다. 지속적이고 집중된 사고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노동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특히 눈앞의 현실과 진실이 다를 때는 더욱 그렇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같은 형태의 생각을 심으려 한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의 생각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의 모습을 보면 그 형상이 곧 마음속에 자리 잡고 결국에는 몸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진실을 붙잡아야 한다. 질병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고 실체는 건강이다. 가난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과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실을 붙들어야 한다. 가난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풍요뿐이다. 질병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빈곤 속에서 불을 떠올리는 일은 강한 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힘을 지닌 사람은 마스터 마인드가 된다. 그는 운명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힘은 단 하나의 기초 사실을 깊이 붙잡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물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물질 속에 담긴 생각은 반드시 형태가 되며 인간은 그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깊이 새김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형상을 띠고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 이 진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이 우주에 대한 모든 다른 개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이 하나의 원리만을 붙들고 그 생각이 마음 깊이 새겨져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한다.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기고 그 의미를 묵상하라. 그 내용을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반복하라. 의심이 스쳐간다면 그것은 단호히 떨쳐내야 한다. 믿음이 흐려지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것이 진실인지 묻지 마라.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지지도 마라. 그저 신뢰하라. 불을 얻는 과학은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3장. 삶을 증대시키는 것. 의식을 지닌 생명은 자연스럽게 더 풍요롭고 넓은 삶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모든 생명은 살아가는 그 자체로 자신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삶은 언제나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는 속성을 지닌다. 삶은 살아감으로써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것이다. 존재가 계속되는 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지성 또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을 요구한다.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사실로 이어지고 지식은 끊임없이 자란다. 하나의 재능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재능을 갈망하게 된다. 우리 안에는 삶이 표현되기를 바라는 충동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존재하도록 끊임없이 밀어붙인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더 큰 삶을 살기 위해서다. 부에 대한 욕망은 그저 더 큰 생명이 충만해지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하나의 살아있는 근원 물질 역시 모든 생명에 적용되는 이 본질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근원 물질은 당신 안에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당신이 삶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의 뜻이다. 당신이 풍요로워질수록 신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란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에 우호적이며 모든 것은 본래부터 당신 편이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당신의 목적이 전체 생명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단순한 쾌락이나 감각적 만족을 위한 삶을 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삶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능,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도하지 않게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살아있다는 의미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오직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식을 얻거나 야망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도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정당한 일부다. 하지만 오직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단지 남을 돕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영혼의 기쁨 역시 삶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고귀하거나 뛰어난 것도 아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이고 멀리 있는 세상을 여행하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지성을 개발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의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명심하라.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오류이다. 둘 다 균형을 잃은 생각이다. 당신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킬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가장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를 얻는 일에 당신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생각을 쏟는 것은 정당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단,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근원 물질은 모든 존재를 위하여 움직이며 그 목적은 오직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한 것이다. 누군가의 삶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똑같이 깃들어 있으며 모두가 풍요롭고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성적 생명 물질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당신에게 주지는 않는다. 당신은 경쟁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두고 다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도 무언가를 빼앗을 필요가 없다. 치열한 흥정을 벌일 필요도 없고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남을 부려야 할 이유도 없다.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거나 탐내며 바라볼 필요도 없다. 다른 이가 가진 그 무엇도 당신 역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얻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방식일 것이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세상에는 위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도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였던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사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누구보다 불행하고 가장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의 차원에서 얻은 부는 결코 만족스럽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오늘은 당신의 것이지만 내일은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기억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온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근원 물질로부터 새로운 금이 창조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내일 1000명이 새 금광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공급량에 눈을 두지 마라. 언제나 형태 없는 근원 물질 속의 무한한 부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만큼,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누군가가 자원을 독점한다고 해도 당신이 받을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절대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마라. 당신은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형태 없는 물질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급은 무한하다. 4장. 부는 당신에게 어떻게 오는가? 당신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 무언가를 공짜로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당신은 누구에게든 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거래에서 상대에게 현금 가치로 더 많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 가치로는 언제나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 책을 예로 들어보자. 종이, 잉크, 제작 비용만 따지면 당신이 지불한 돈보다 값어치가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수천 달러의 부를 안겨준다면 당신은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아주 적은 현금 가치로 엄청난 사용 가치를 얻은 것이다. 다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내가 수천 달러짜리 명화 한 점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북극 배핀만에 사는 에스키모에게 값비싼 모피 한 뭉치를 받고 판다고 하자. 그 그림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다. 그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를 속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50달러짜리 총 한 자루를 주고 그 모피를 받았다면 어떨까? 그 총은 그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한다. 더 많은 모피를 얻고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삶은 모든 면에서 나아진다. 그는 부유해진다.
당신이 경쟁의 차원에서 창조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면 자신의 모든 거래를 정직하고 엄격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그가 지불한 것보다 적은 가치를 주는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즉시 멈춰야 한다. 당신은 누구를 이겨야만 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즉시 그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이렇게 하라. 누구에게 무엇을 팔든 그가 지불한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매 거래마다 이 세상의 생명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들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비즈니스를 성장의 원리로 가득 채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한다면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직원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의 부는 당신 주변 모든 곳에 스며 있는 형태없는 근원 물질로부터 창조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기 중에서 뚝 떨어져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동차를 원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새긴 뒤 아무런 손도 닿지 않았는데 차고 안에 갑자기 자동차가 생겨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자동차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품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야 한다. 한 번 마음속에 형상을 정했다면 그것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항상 그것은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라.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라. 그 자동차는 최고 지성의 힘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에게로 이끌려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군가가 어떤 거래를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도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그 일은 모든 이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순간도 잊지 마라. 생각하는 물질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 안에 있으며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당신의 집에 자동차가 놓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처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당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반드시 가질 수 있다. 크게 소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근원 물질은 당신 안에서 가능한 모든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갖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부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전능한 존재가 더 완전하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욕망과 하나라는 사실을 의식 깊이 새긴다면 당신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된다. 신은 인간을 통해 살고 행동하고 즐기고자 한다. 가능성의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아노와 악기를 주고 그 재능을 끝없이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를 원한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일 기회를 주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멋진 옷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식사를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진리를 전하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신 자신이다. 당신이 느끼는 부에 대한 갈망은 무한한 존재가 당신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니 크게 소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당신의 역할은 신의 욕망을 집중시키고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한 학생의 사례를 떠올린다. 그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마음에 그려야 그 생각이 형태 없는 물질에 깊이 새겨지고 창조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남의 집을 빌려 살며 매일 버는 만큼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부는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실감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새 카펫 하나,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로 하나쯤은 합리적으로 소망해도 된다고 믿었다. 그는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실천했고 몇 달 안에 그 두 가지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너무 작게 소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둘러보며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원하던 거실을 상상하고 여기저기에 방을 하나씩 추가하며 이 집이 완전한 이상적인 집이 되도록 그려나갔다. 그리고 그 집을 가득 채울 가구들까지도 계획했다. 이 모든 그림을 마음속에 선명히 그린 뒤 그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고 마음속에 그렸던 그 모습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삶은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5장.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조금 전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음에 또렷이 그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바로 거기에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마음속에 없는 생각은 결코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당신 안에 먼저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근원 물질에 새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애매하고 흐릿한 이미지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바라더라도 그것은 형태를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런 막연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행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살고 싶다. 이런 소망도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욕망일 뿐이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무의미한 단어를 그냥 나열하거나 무작위로 고르지는 않는다. 당신은 반드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낼 것이며 그 문장은 상대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근원 물질에 당신의 소망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정돈된 형태를 갖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미지여야 한다. 무형의 갈망이나 막연한 바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창조의 힘을 움직일 수도 없다. 앞서 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의 소망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선명한 이미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 마음속 이미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기도나 확언, 고요한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들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소망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그린 이미지에 몰입하라.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애써 집중하지 않아도 그 생각은 이미 당신 안에 깊이 머물고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부에 대한 열망이 정신적 나태함과 안일함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 그림을 최대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자주 그 이미지에 몰입하라. 그 안에 담긴 즐거운 세부 요소들까지 생생하게 그려낼수록 당신의 욕망은 더욱 강해지고
욕망이 강할수록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일은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그 선명한 비전 뒤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지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손에 들어와 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그 집 안에서, 그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먼저 살아가기 시작하라. 그러면 물질 세계에서 그것이 서서히 당신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의 세계에서 먼저 그 삶을 온전히 누려라.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치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처럼 상상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라.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또렷해질 때까지 그 그림 속에 머무르라. 전적인 믿음 속에서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것임을 받아들이라. 그 믿음을 단 한순간도 흔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라. 아직 상상 속에만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창조해낼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일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역할은 더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바람을 명확하고 지혜롭게 정리한 뒤 그것들을 일관된 하나의 전체적인 소망으로 통합하고 그 소망을 형태 없는 근원 물질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이 근원 물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도 의지도 갖추고 있다. 입으로 하는 기도에도 나름 의미는 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힘은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당신의 비전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그 비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는 것이다.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떠나며 더 큰 여행도 당당히 계획하라. 당신이 구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현재형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라. 바라는 환경과 재정 상태를 마음속에 그리며 늘 그 상상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라. 단, 그것은 공상에 빠진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상상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품고 살아야 한다. 6장.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부는 반드시 당신에게 흘러온다. 하지만 생각에는 행동이 더해져야 한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결과를 당당히 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자선이 아니다. 당신은 더 큰 가치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즉, 상대가 준 돈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법은 이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것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음과 목적의식은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 비전은 형태 없는 근원 물질에 선명히 각인된다. 이 근원 물질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더 풍요로운 삶을 열망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신이 보낸 비전은 모든 창조적 힘들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당신을 향해 있다. 당신은 이 창조 과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단 세 가지뿐이다. 비전을 유지하고 목적에 충실하며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이 현실로 다가올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현실로 찾아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자명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당신에게 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줄 수 있을 때에만 당신도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의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는 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욕망으로 창조적 힘을 실제로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오고 행동은 그것을 당신이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지금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단 하나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지금 당신이 원하는 환경이나 직업에 있지 않다고 해서 행동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하려 애쓰지 마라. 그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당신은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라. 지금이 아니면 결코 시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부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현재 있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만 행동할 수 있다. 과거에서 행동할 수 없고 미래의 어딘가에서도 행동할 수 없다.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지금 있는 자리다. 어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오늘의 일을 제대로 하라. 내일 할 일을 지금 미리 하려 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시간이 있다.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바꾸라. 지금의 환경 안에서도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올바르게 작용하면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반드시 만들어진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려라.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행동하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지 마라. 비범하거나 특별한 행동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착각하지 마라. 아마도 당신이 당분간 하게 될 일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일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라. 바로 그 방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해도 올바른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신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히 잘못 배치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누구도 잘못된 일에 너무 깊이 빠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올바른 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목적과 그 일로 향하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서도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라. 지금의 일이 더 나은 일을 향한 발판이 되도록 만들고 지금의 환경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다리가 되도록 써라. 비전을 신념과 목적을 갖고 붙들면 우주는 당신에게 올바른 일을 끌어다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 자신도 그 일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7장 요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우주에는 사고의 근원 물질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이 물질로부터 창조되며 이 원초적 상태의 물질은 우주의 틈과 틈 사이를 가득 채우고
그 안을 침투하며 모든 것을 관통한다. 이 물질 속에 담긴 하나의 생각은 그 생각이 그려낸 형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인간은 마음속의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을 형태 없는 근원 물질에 각인시킴으로써 자신이 상상한 것을 현실로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경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마음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려야 하며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다. 이 목적을 흐리게 만들거나 비전을 흐릿하게 하거나 믿음을 꺼트릴 수 있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마음을 닫아야 한다. 또한 그 사실에 대해 가장 높은 존재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실천하는 남녀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되는 부는 그들의 비전이 얼마나 명확한가, 그 목적이 얼마나 확고한가,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림 없는가, 그 감사가 얼마나 깊은가에 정확히 비례하여 주어지게 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